예, 보시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된 뒤에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 조국 후폭풍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네. 43.8%는 문 대통령 취임 후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 그것 말고도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중요한 건 추세잖아요. 그렇죠. 이 8월 9일에 이제 네. 조국 장관이 내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좀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입니다. 물론 이제 조국 장관 논란만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경제, 북한, 그 다음에는 공약인데 이 공약의 중요한 평가 항목이 바로 공직자 인사입니다. 근데 역대 우리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다른 인사가 이 정도의 파장, 여파가 있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8월달, 9월달 지금까지 뭐 경제나 대북 이슈가 전 국민을 휩쓸고 가는 이런 정도의 영향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향은 조국 장관, 공직자 인사평가와 간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영향을 받는 이 계층들을 보면은 수도권과 충청권입니다. 왜 충청권은 왜? 수도 충청권. 그러니까 주로 수도 충청권은 좀 더 진영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중도층이 되겠죠.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영향을 받는 거, 실제로 중도층도 영향을 받았고, 근데 대체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계층들이 그리고 또 20대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이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 같은 조사기관에서 이 긍정평가 최저치죠. 조국 장관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단어 그대로 말 그대로 조국 블랙홀이란 단어까지 나와서요. 위기감을 느낀 집권 여당의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했지만 그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과 이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걸 보고서 정권을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새삼 각오를 합니다. 양심과 상식 있는 여당이라면 감싸기 권한하고 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 합의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국 사태를 외면하는 여당, 지금 집에 큰 불이 났는데 빨리 살림하자는 격입니다. 불부터 끄십시오. 조국 파면이 바로 불국입니다. 진짜 지금 여의도는 기승전 조국입니다. 오늘 그런데 청와대 앞에서는요. 전현직 교수들이 조국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서울대학교 교수님들도 200여 분이 넘게 지금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이 나라가 더 이상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거 질문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조선인 부장. 근데 왜 이 시국선언 청와대 앞에 나선 교수분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왜 그 이름을 밝히는지 안 밝히는지를 두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전국 대학 교수가 2,500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실명을 공개했을 때의 어떤 후폭풍,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한 지지층으로부터 어떤 인신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보겠다.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민주적인 정부라고 자임해왔던 이 정부에서 시국선언문을 연다는 것.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생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오늘도 촛불 집회가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시국선언이라든지 대학가의 이런 풍경 198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민주주의를 우리가 공기처럼 마시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한 거죠. 그리고 1987년에 연세대 총학생회장,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분이 바로 우상호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대학생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알겠습니다.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정리를 해봤습니다.